안녕하십니까. OSP는 국내의 유기농 전문 펫푸드 제조 기업이고요. 여러 다른 다국적 기업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향후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유망한 회사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OS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유기농 인증 같습니다. 네네. 그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유기농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료 생산 단계부터 유기농 인증을 꾸준히 해오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 그다음에 보관 상태, 그리고 제조 설비까지 다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타사에서도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년간의 노하우가 쌓여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레시피도 정확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만의 어떤 특장점과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좀 유기농 사료를 공급하는 경쟁사가 있을까요? 네, 일부 몇 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기농 시장에서 저희가 52%의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듯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기농 제품이 이렇게 반려동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지 프리미엄 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유기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건강과 안전성이 좀 보장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유기농 제품으로서 저희는 계속 마케팅을 하고 프리미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자체를 이제 동물이라기보다 내 가족이고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제품 품질이 인정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프리미엄 쪽으로 제품 개발을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유기농 제품에다가 기능성을 첨가를 해서 최근에 또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성 제품 중에서는 뭐 관절에 좋다라든지 피부에 좋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들을 추가해서 제품들을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펫푸드 시장을 보면 과거에는 해외 브랜드 비중이 많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국내에서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는 거의 수입 제품이 8대2 정도로 수입 제품이 워낙에 이제 브랜드와 뭐 마케팅을 워낙에 잘 했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제품도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해보고, 아무래도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품도 점점 이제 그 마켓 쉐어가 올라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뭐 6대4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국내 제품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들어오는 동안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리고 보존제라든지 뭐 그런 뭐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는 유기농 제품으로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제품에 대한 품질의 안정성, 그리고 품질 인증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OSP는 ODM에 집중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 자체 PB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PB 상품은 시장 반응이 좀 어떤가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ODM 제품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기호성은 이미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자체 제품을 출시를 했긴 해서, 브랜드는 아직은 이제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품질 면에 있어서는 이미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브랜드가 아직 안 알려져 있어서 초반에는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쪽으로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제품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이제 전시회에 계속적으로 참가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또 진출할 계획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태국에 큰 전시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점 때문에 바우아우 코리아를 인수하게 됐나요? 우선 이제 OSP는 그 생산 캐파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 생산 증설이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자금으로 생산 증설을 해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생산 그 판매 확대를 도모했었는데,
최근에 작년 알다시피 이 원자재 값이 워낙에 또 오르고 시장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공장을 증설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바우아우라는 좋은 회사가 저희랑 또 컨택이 돼서 이미 이제 생산 설비가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같이 합쳐지게 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같이 합치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우아우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바우아우 코리아가 생산하는 좀 제품에 대해서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OSB는 주로 이제 건식 사료 위주로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반면에 바우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습식 사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간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도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딱한 건식 사료보다는 소프트한 그런 반습식 사료도 선호도가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이제 해외 쪽에서는 반습식 사료가 굉장히 많이 시장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우아우에서는 그 반습식 사료가 이미 또 해외에 또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간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OSP와 바우아우와 제품 SKU가 구분돼서 같은 시장의 펫푸드 전반적인 펫푸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습식은 이제 건식 사료와 모양이 똑같은 이제 큐브 상태인데 좀 소프트한 거고요. 습식은 완전히 그 참치 캔 같은 그 액상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료입니다. 그 습식 제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바우아우에서는 그 캔으로 된 습식 사료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식 사료, 반습식 사료, 그 다음에 습식 사료까지 다 제품 라인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아우 코리아로 인해서 유통 채널도 다양화됐고 네. 대리점을 통해서 B2C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네.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바우아우 코리아 인수만으로 많은 목표를 이루게 됐는데 네네. 바우아우 코리아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에서 인수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인수 과정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우아우는 10여 년 이상 이쪽의 펫푸드 시장에서 상당히 그 품질 우선 위주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업체였기 때문에 저변에 그 바우아우의 브랜드는 잘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 시장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우아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경쟁 업체가 같이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바우아우의 약간의 어떤 그 약점이라고 하면 최근 그 최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드하다는 그 시장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하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 계속 제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경영진 분들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키워가겠다 해서 사업적인 부분은 이제 서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밀당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분은 협의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최대한 서로 이제 각자 양보를 해서 잘 맞춰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지금 딜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로 인해서 네.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인수로 인해서 이제 OSP 같은 경우는 이제 건사료만 있었고 주로 ODM만 했었지만 바우아우의 어떤 그 오프라인 시장의 유통 채널과 해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합치고 그리고 OSP만의 어떤 기술 개발력들을 같이 바우아우와 이제 쉐어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가 이제 벌써 2개월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네. 벌써부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우성 사료부터 시작해서 ODM 신규 네. 계약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ODM 고객사가 얼마나 늘었고 지금 총 몇 개의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약 16개 정도가 돼 있고요. 올해 초부터는 뭐 3-4곳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약 맺은 데는 우성사료도 있겠지만 뭐 BM스마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모고촌 같은 경우도 곧 이제 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3-4군데 정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ODM 요구하는 업체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에서는 쿠팡에도 이제 네네. 입점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쿠팡 입점 상황이랑 또 바우아우 코리아 대리점 입점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PB 제품을 개발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번 달부터 쿠팡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입점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부터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 추가로 이제 어바웃팻에 저희가 또 입점을 이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안에는 충분히 입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그런 식으로 쿠팡하고 어바웃팻 그리고 이제 기타의 다른 쇼핑몰 쪽에 저희가 이제 입점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도 사실 시장 자체가 온라인으로 편중이 돼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오프라인 시장도 당연히 이제 유지할 그런 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우아우에서 유지되고 있는 유통 구조에 유지되고 있는 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OSP 제품을 또 런칭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OSP에서 제조한 것을 바우아우 코리아 대리점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은 회사가 됐으니까 제조사와 대리점이 같아지는 구조가 된 거죠. 그게 이제 ODM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소매점, 소비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제 PB 제품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통하지 않고 대리점으로 직접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소매점, 소비자에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저희 소비자 판가, 저희가 이제 고객사한테 주는 가격과 대리점에 주는 가격이 훨씬 더 이제 높기 때문에 저희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될 거고요. 온라인 시장은 저희가 직접 이제 쿠팡이라든지 어바웃팻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사를 통한 것보다 마진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약 8% 이상, 10% 이상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바우아우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두 제품이 일치하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제품과 오프라인 제품이 같은 제품이다 보면 대리점과 온라인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온라인 제품과 오프라인 제품을 별도로 지금 구분해 가지고요. 온라인은 온라인만 유통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만 유통하는 제품으로 별도로 지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B 제품 비중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는 체질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ODM이 거의 7, 80% 정도 됐는데 이제는 PB 제품을 거의 50%까지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50% 정도는 언제쯤 이제 목표가 달성될까요? 빠르면 1, 2년 안에 되고요. 시간 저희가 이제 어쨌든 홍보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한 최소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를 거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해외 시장에 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비해서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게 작년에 비해서 이미 이제 2배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성장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규 거래처가 계속 신규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외 쪽으로 더 빨리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 어느 정도로 인상한 것인지 그리고 올해 안에 또 추가로 인상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곡물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고객사한테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고객사뿐만 아니라 저희도 같이 상생하자는 개념으로 가격 인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3월부터 가격 인상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한테 약 10% 이상은 저희가 가격 인상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됐고 3월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라기보다 곡물 원가 변화에 따라서 고객사와 같이 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 가격 인상 여건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또 뭐 봐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최소한 올해는 계속 이 이슈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격 인상 요인이 어쨌든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곡물가는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루트로 이제 곡물 공급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해칭을 계속적으로 달러를 사 모아놨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뭐 변동이 워낙에 심해서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저희는 나름대로 해칭을 하고 있어서 고객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같이 협의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표시나 광고 규정에 변화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OSP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규제 사항일 건데요. 이제 표기 사항이 좀 뭐 효능 효과에 대해서 과대 광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겠다 하는 거라고 알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규제를 해야 제대로 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품질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그 업체들이 난립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경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규제는 저희한테는 어떤 그 장벽으로서 저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제품 생산하고 기호성 좋게 품질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만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 현황이 궁금하고 네. 이 진출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바우아우 코리아 인수는 어떤 효과를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OSP 제품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뭐 판매를 이루어지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K 한류가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 세계적으로 K 펫푸드 특히 유기농으로 K 펫푸드를 전 세계에 알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K 펫푸드의 유기농 제품을 전 세계에 좀 판매를 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영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바우아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바우아우도 이미 이제 해외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동남아 특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바우아우란 브랜드가 잘 안착이 돼 있어서 판매가 많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유통 구조를 저희가 같이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OSP도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회사 우진비엔지가 이미 해외 시장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네트워크도 활용을 하게 되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중남미 쪽, 그 다음에 러시아 CIS까지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출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외는 어쨌든 무조건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의 유수한 전시회에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참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알릴 예정이 있고요. 샘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품질력 그리고 기호성을 알리면서 판매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해외 진출 국가 중에서 주력 국가는 어디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지금 진출을 할 수 있는 용이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중남미 국가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CIS 국가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쪽에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OSP는 작년에 해외 매출이 약 4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미 지금 한 반은 1, 2월, 3월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쪽 시장에 빨리 합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도 프리미엄 펫푸드 수요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펫푸드, 펫 관련 산업이 이 동남아라고 해서 좀 못 사는 나라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거기는 워낙에 빈부격차가 좀 큰 나라들인데요. 펫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자기네들은 충분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가 제품들은 양은 많이 해서 팔리고 있겠지만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자체도 아직은 그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 시장 자체가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만,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렇게 이제 진출을 해외에 소개를 하게 하면서 진출을 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도 저희가 이제 무시를 못할 게 중국은 저희의 나라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최소 7배에서 10배까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국을 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펫푸드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내에 인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저희 기존의 모회사인 그 우진비엔지의 거래처
중국 내 거래처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저희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투자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중국 시장은 또 저희가 이제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진출 초기에 적자를 좀 보셨는지? 뭐 적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광고라든지 홍보 비용이 좀 일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투자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익 면에 있어서는 이제 쓰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판촉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은 조금 줄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했던 금액들이 이제 이번 네. 연도부터는 회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이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익률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곡물가 인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PB 제품 홍보와 광고를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많이 빠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익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할 거는 아무래도 그런 홍보라든지 광고 비용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펫푸드 시장이 1조 5천억 원이고 네네. 2027년까지 6조 원까지 성장한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온 네네.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 펫푸드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고 OSP의 시장 점유율도 큰데 거기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펫푸드 시장이 규모가 1조 5천억이라는 거는 아마 소비자 판가 기준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ODM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납품 가격보다 그 소비자가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작게 보이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체 PB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소비자 판가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규모는 이제 좀 더 커질 예정에 있고요. 향후 매출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향후에 5년 안에 OSP뿐만 아니라 바와우 같이 연결을 해서 건식 사료 그리고 반습식 여러 가지 간식을 포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약 1,000억 정도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모토가 반려동물 전 주기를 케어할 수 있는 헬스케어 종합 기업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태어나서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모든 그 구간에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반려동물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장 상태를 검사를 해서 그 연령대별로 장 상태에 어떤 균들 유익균들이 상태가 이런 뭐 그래프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맞춤형의 어떤 유산균이라든지 사료를 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듯이 이 반려동물들도 저희가 이제 그런 혈액을 채취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하면서 이 반려동물은 어떤 게 취약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제 프로그램을 쭉 이제 전 세계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동물 건강 검진 센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항상 뭐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건강 검진을 받듯이 반려동물들도 그런 건강 검진을 수시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강 검진 센터를 개발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사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영양제를 저희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뭐 장례식까지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요. 뭐 최소한 3, 4년 안에는 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내에 헬스케어 매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펫푸드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그 회사 20년간 있었던 네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노하우가 현재 OSP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우진비 엔진은 이제 45년간의 어떤 동물용 의약품 전문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요. 단연간 뭐 수십 년간 그 연구 개발해 오던 그런 신소재들도 있고요. 의약품 개발에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노하우를
OSP 이 제품 그 사료 개발에 첨부를 해서 같이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강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PB 제품 만든 거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유래 유산균을 특허받은 유산균을 첨가해서 그런 신제품을 또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려동물한테도 유익한 그런 신소재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제 사료라든지 간식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주주분들이 어떤 투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키워가면서 그런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가가치를 저희는 또 그런 주주분한테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뭐 배당도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주들이나 증권가에서 OSP 오버행 이슈에 네.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오버행 이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을 마일스톤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가면 아무래도 그 주주분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튼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유기농 펫푸드 업체로서 OSP가 작년에 최초로 국내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유는 국내에서 어떤 상장 회사로서의 어떤 경쟁력과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저희는 국내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키워갈 계획이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